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관리 종목 위험이냐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던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제대열 쪽으로 우리나라 뭐 1위를 다투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줄기세포 쪽으로 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이미 카티스템이 히트를 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시술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뭐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R&D 투자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요거 실적에 맞춰 갖고 계속 연구비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비용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영업 적자가 기록이 되고 있다. 일단 요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뭐 기술특례 기업은 바이오 기술특례 기업은 이 관리 종목 혜택을 좀 준다고 했어요. 관리 종목 편입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보겠다. 너희는 어차피 연구개발 한번 하면 신약개발 같은 거 하면은 최소 9년에서 15년 이렇게 가니까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너의 실적으로 관리 종목 지정하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대하게 보겠다. 대신 우리가 제시하는 뭐 재무제표 뭐 회계장부 이쪽으로 해서 수정을 잘 해와. 그리고 신고를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바이오텍이 면제가 됩니다. 작년에 왜 관리 종목에 들어갔냐? 4년 이상 적자 기업, 영업 적자죠. 기업은 관리 종목 편입. 그리고 이게 상장 폐지 실질심사로 갑니다. 이 종목이 정말 부실하냐, 상장에서 유지를 해도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냐, 적자 기업인데 계속 4년 동안 적자면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 중에는 이제 신청을 하면은 기술특례 기업으로 해서 요런 거를 이제 면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요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디포스트가 이걸 신청을 한 거예요. 메디포스트라는 굴지의 기업이 유명한 기업인데 신청을 했다. 이 기업에서 말하는 거는 올해 흑자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다신 내년을 혹시 모르는 거니까 내년을 대비한다. 왜냐면은 3년 연속 적자니까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올해까지 하면은 이제 4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건 해명을 한 거고, 해명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는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재무제표인데 쉽게 요거만 봐드릴게요. 딴 거 다 빼고 영업이익 해서 2015년 적자, 2016년 적자, 2017년 적자, 작년도 2018년까지 적자, 이렇게 4년 연속 적자가 나왔잖아요. HTS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걸 보고 4년 연속 적자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메디포스트?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슈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이게 회계장부가 이제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회계법이.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트라고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공시는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가서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공시를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과거에 이렇게 2016년 3월 29일에 사업보고서가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16기 해가지고 여기 뭐 기수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게 2015년 이제 실적이잖아요. 잘 보시면은 영업이익 여기 있죠. 가로치고 나와 있으면 손실이라는 뜻이에요. 가로가 없으면 이익이고. 자,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15기는 적자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16기죠. 16기가 11억 5,214만 5,772억 이원 해서 흑자로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회계 기준법을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흑자로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적자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기존 회계법이랑 법과 수정된 회계법이랑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요거는 회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쉬운 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있던 법이랑 지금 법이랑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숫자가 달라졌어요. 숫자가 달라졌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과거 계산법으로는 11억 어쩌고저쩌고 흑자였다. 11억 이상 흑자였다. 네. 근데 수정 계산법으로는 이제 적자다. 그래서 수정된 계산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적자로 잡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걸로 적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4년 연속 적자냐 아니면 이게 3년 연속 적자냐가 2015년이 중요한 거예요. 2015년 영업이익 이게 중요한 거예요. 4년 연속 적자가 되려면 이 흑자냐 적자냐. 아시겠죠? 요거까지는 이해하셨죠? 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거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거래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한다. 거래소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 기준만 알면 돼요. 거래소에서 판단하는 거는 전자공시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부분 중에서 기준 이전 것은 기존 회계법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궁금하면 여러분들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기존 회계법으로 인식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 논란이 끝난 거죠. 그러면은 3년 연속 적자, 올해까지 적자면 4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디포스트에서 주장하는 내년 적자면은 이제 관리 종목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된다. 그러면 메디포스트 올해 위험한 거 아니잖아요. 올해 위험한 게 아니죠. 올해는 안전하다. 실적을 제대로 확인하면 된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HTS에 있는 것만 보고 4년 연속 적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요거에 해당되는 기업 알려드리면은 이쪽에 해당되는 기업이 이제 다른 업종도 많습니다. 근데 요 관련 업종으로 치면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분류해둔 코스닥 기업을 치면은 내추럴 엔도텍, 그리고 술부바이오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요건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 메디포스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두 회사가 이제 감사보고 제출 이후에 이제 확정된 재무제표로 최종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여부가 결정이 돼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례 신청을 이 기업들이 할지는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메디포스트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렸어? 이 이슈 때문에 갑자기 출렁거린 거잖아요. 출렁거렸어?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72,500원 정도면은 기존에도 뭐 지켜졌던 구간이고 매수를 한번 관심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85,000원 부근에 있던 종목이 85,000원 돌파 시도 나오다가
이 이슈가 터져서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해소됐잖아요. 이거는 진실이 밝혀졌잖아. 저건 잘못 알고 찌라시가 돈 거네. 정확하게 알지 못했네. 저 소문이 나온 출처가.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86,000원 부근까지 가능성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대가 크진 않아요. 86,000원 돌파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니까. 그저께가 돌파 시도가 나온 다음에 10만원 부분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장이 될 겁니다 라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대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로메드예요. 이 종목 바이로메드가 대장이고, 오늘 30만원 여기까지 눌림 나오면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도 세보진 않아서 몇 번인지 모르는데 한 10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원 오늘은 여기 흔들기가 나왔다. 정확하게 30만원까지 왔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HLB 같은 경우도 요것도 대장이 될 수 있다. 이 두 종목 모두 올해 임상 3상 종료를 앞두고 있고, 글로벌 임상 들어가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HLB도 한 83,000원 여기 구간 오면은 괜찮다. 이날도 83,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조정 나와서 83,000원 왔으니까 오늘도 매수 타이밍은 맞다. 대장주는 요쪽인데, 메디포스트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신약 개발 쪽을 보셔야 되고 바이오시밀러는 안 본다. 저는 지금 신약 개발 기업 이쪽으로, 그것도 글로벌 임상 3상 기업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고, 몇몇 종목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저는 당분간 안 본다.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줄기세포 종목들 한 번씩 뜬금포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텍이나 뭐 이런 쪽 말씀드렸었죠. 차바이오텍이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보시면은 쭉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꾸준하게. 그리고 요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추세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 주고 있죠. 추세대로 쭉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꾸준해요. 그리고 차바이오는 최근에 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쭉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게 관리 종목이 해제된 그 종목이에요. 예시된 종목이에요. 작년에 똑같은 이슈로 해서 관리 종목 지정됐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접근,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이거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올해는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아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신청한 거다. 기술 특례 기업으로 신청한 거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찌라시로 밀린 거는 요 물량 해소는 해야겠죠. 해소는 해야겠는데 뭐 관심은 가져볼 수 있다.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냥 올라가면은 내 종목 아닌 거고, 밀릴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74,000원 이하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의견으로, 요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영상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한 6시에서 보통 6시에서 8시 사이에 올라와요. 사이에 퇴근길 시황, 저녁이죠. 저녁 6시 8시 사이에 이 영상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시고, 이건 고정입니다. 평일에는. 그리고 나머지 영상들은 제가 비정기적으로도 자주 올려드리려고 해요. 뭐 시간이 안 되면 잘 못 올려드리긴 하는데, 최대한 올려드리려고, 이런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해 드릴 테니까 알람 설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